네, 안녕하세요. 예, 박창희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하늘 어린이집 박정진 원장님 소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예, 여러분들께 어떤 건강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건강 강의를 또 하고 건강 칼럼니스트로 오랫동안 활약을 해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이제 운동 생리학이고 생리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요즘 코로나 질환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치료제나 어떤 백신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화두도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여러분들께 희망을 좀 드리면 좋겠지만 백신이라는 것이 쉽게 이렇게 개발되는 그런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한 40년 만에 개발이 될 정도로 백신이나 치료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인류가 바이러스를 넘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바이러스에 대한 극복이 어렵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혼돈의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바이러스와 세균은 굉장히 다른 존재입니다. 세균은 동사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세균은 스스로 대사 기능이 있죠.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반면에 바이러스는 그런 대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생물 같으면 그 생물이 수명을 다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 구사할 수가 있을 텐데, 바이러스는 그 존재 자체가 좀 생물 무생물도 아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상당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세균을 아파트 한 채에 비유한다면 바이러스는 그 아파트 벽에 붙어 있는 매미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우리의 세포 속으로 침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침투해서 그 유전자 핵 속으로까지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포보다도 세포를 닿을 수 있는 더 그런 강력한 약제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세포를 죽이는 것이고 곧 우리 몸 전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약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면역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향후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그때는 좀 수월해지겠지만 대응이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의 어떤 자연 치유력, 자가 면역력, 어떤 스스로의 회복력, 쉽게 말해서 그냥 면역력이라고 하죠. 면역력을 키우는 길이 최선이다. 아마 거기 제 말씀에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가, 어떤 의약품이나 뭐 기타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요즘 또 비싼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제부터 해서 비싼 약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약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효능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 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운동과 식이, 다시 말하면 이제 식습관, 섭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몸에 특별히, 면역력에 특별히 좋은 음식도, 몸에 특별히 좋은 운동도 사실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더 몸을 평상시보다 많이 움직이는 것, 그게 곧 운동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던 음식들 중에서 특히 남성분들 술, 담배, 어린이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남성분들은 술, 담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술, 담배를 좀 줄이거나 또는 끊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위에서 또 어린이들에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가공된 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패스트푸드도 될 수가 있고, 또 가공된 어떤 햄이나 뭐 소시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나 그 염분이 많은 라면류, 그 다음에 또 당분이 또 많은 데는 뭐 과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우리 몸에서 목으로 넘어서 이에 저작을 통해서 목으로 넘어간 그런 음식들은 우리 위에서 소화되고 장에서 흡수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몸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가서 에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먹는 우리 주식에 가서 쌀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쌀을 먹을 때 보면 도정이 된 흰쌀을 주로 먹습니다. 하얗게 정제된 흰쌀을 먹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영양학자들은 정제된 탄수화물 또는 백색 탄수화물 또는 다이어트를 꿈꾸는 여성분들에게는 다이어트에 정말 공포스러운 음식 등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정되기 전 단계의 쌀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쌀이나 벼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벼를 수확해서 벼가 입고 있는 옷, 가장 겉에 옷을 벗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왕겨라고 합니다. 왕겨. 그래서 이제 왕겨를 벗기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약간 누렇게 되어 있는 그런 쌀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정을 통해서 이제 하얗게 벗겨내죠. 그러면 왕겨 속에 입고 있는 그런 그 약간 노란빛이 띄는 그런 옷을 우리가 이제 등겨라고 부릅니다. 등겨. 그래서 등겨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사료로 쓰거나 이제 폐기하거나 이제 그걸 기름을 짜기도 하죠. 그래서 현미유라는 기름이 거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분들을 다 떨어내고 흰쌀,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된 탄수화물만 먹고 있거든요. 이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흰쌀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정말 우리 3대 영양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중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열량이면서 영양소이거든요. 그런데 그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쓰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B12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비타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탄수화물이 우리가 목표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제하게 도정을 하면서 그런 유용한 그런 성분들을 다 떨어내 버렸기 때문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흰쌀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지 에너지를 쉽게 쓰이지 못하거든요. 이때 에너지를 쓰이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모든 비타민들인데, 그 비타민들을 우리가 아까 깎아내서 버렸던, 도정해서 버렸던 그 아까 등결하고 했던 그 부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쌀 하나를 먹게 되면 완벽한, 이거는 하나를 보게 되면 완벽한 하나의 전체 식품인데, 우리가 여기서 좋은 것들은 다 떨어내서 버리고 가장 우리 몸에 불리하고 유용하지 않은 성분들만 먹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몇 년 하면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적당히 먹더라도 정말 영양이 골고루 되어 있는 그런 현미 식사를 하루에 한 끼라도 꼭 하는 것, 이것이 면역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과일도 그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스로 껍질을 벗기고 주스로 만들어서 먹거나 혹은 주석기에 돌려가지고 뭐 국물하는 취하는 이런 행위는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도움은 될지언정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처럼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식품의 껍질에는 그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성분이 에너지를 쓰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조효소라고 합니다. 조효소. 예. 조효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전체 식품을 다 먹어두는 것.
또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수박 여러분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수박은 그 안에 수분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붉은 색깔은 라이코펜이라는 어떤 항산화, 그 안티악시던트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합니다.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영양소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 안에 수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씨. 수박의 씨를, 사과의 씨 같은 경우에는 시아나라는 그런 어떤 독성 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지만, 수박의 씨에는 상당히 유용한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작은 식습관들, 담배 한 가지를 줄인다든지, 또는 우리가 식사 후에 일반적으로 믹스커피라고 하는 자판기 커피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 안에는 또 후림이나 어떤 설탕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피하고 깔끔하게 폴리페놀 성분의 커피만, 소위 말하는 블랙이라고 하는 그런 커피만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캔맥주 뭐 하루에 3개씩 4개씩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라도 줄이는 것, 이렇게 일상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가능하면 전자식품을 먹도록 하자. 그리고 가공식품은 이 시기가 지나서 다시 안정적인 세월이 올 때까지라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가공식품도 사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또 저도 또 라면도 즐기고 햄버거를 저도 잘 먹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유예하자.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음식들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올라온 음식들을 먹는 식습관을 당분간이라도 견제하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동물입니다. 동물. 움직이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또는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유심히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앉아 있을 때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제 몸의 일부가 의자에 접촉되어 있습니다. 제 엉덩이부터 무릎 밑까지 허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그쪽에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눕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이 지면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최소한 우리 몸이 어딘가에 접촉되어 있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운동입니다. 누워있는 것은 절대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누워서 우리가 이제 크렁키라고 하는 윗몸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운동이 되겠지만, 그냥 멍청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속대 걸릴 때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리면서 누워있는 경우는 절대 운동이 아닌데, 그럴 경우에 우리 몸의 절반은 바닥과 닿아 있어서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몸에 유용하지 않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몸의 접촉면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떨까요? 서게 되면 우리의 발바닥만 접촉되어 있는 겁니다. 접촉면이 적을수록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항상 서거나 걷거나 할 때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현실을 타고 태어난 운명을 타고난 것이 우리 동물이면서 인간이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걸 극복해야죠.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방에서만 뒹굴거나 거실에만 있거나, 또는 뭐 소파 위에서 TV 틀어놓고 입에다가 팝콘 집어넣는 무슨 뭐 카우치 포테이토를 전략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격리, 자가 격리, 폐쇄, 이동 금지, 확산 금지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바깥 활동을 권유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바깥 활동이 자제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어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면역력은 후퇴할 것이 뻔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바깥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웨어러블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주 그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마스크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생리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사실 약간 저산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걷거나 가볍게 달리는 정도, 물론 격하게 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학생 3명이 1500m 달리기 도중에 사망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하이팍시아라고 해서 저산소증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이팍시아가 어떠한 심술세동이 되면서 만약에 쓰러졌을 때 제세동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세동을 막을 수 있어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생리학자나 운동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주 아쉽거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스크를 웨어러블 한 상태에서라도 적당한 운동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체육인으로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시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논문이 발표되게 되면 이걸 언론에 알려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걸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인다. 특히 바깥에서 우리가 열심히 걷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써서 지방을 태울 수 있다. 그래서 비만을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실내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바깥에서 하는 것처럼 트레드밀에서 소위 말하는 러닝머신에 달리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실내에서는 우리가 어떤 무산소성 저항 운동, 근육을 붙이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뭐 덤벨을 좀 든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뭐 한 500g 1kg짜리 아령이라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골격근, 뼈에 접속되어 있는 골격근을 좀 늘리면 우리 기초대사량의 중심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근육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근육의 양이 많아지면 자연히 혈액이나 영양이 가는 어떤 루트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밖에서 걷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밀폐된 환경에서 사실 전염이 높은 것이지 바깥에 야외에서 어떤 그러니까 탁 트인 공간에서 전파됐다라는 그런 보고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 않다. 거의 없거나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것이 특성상 바닥에 떨어져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 늘리고 마스크 쓰고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권장받고 있으니까요. 또 국가의 정책이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잘됐다. 밖에 못 나가는데 우리가 근육이라도 좀 붙이자. 좀 몸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 병행, 무산소 운동 실내에서 그 다음에 끝나고 식습관은 우리가 가공되지 않은 전자식품을 연령이 많지 않더라도 영양의 우선식품들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가 정말로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간을 벌면 언젠가 치료제, 백신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다시 또 이전처럼 활발하고 재밌는 시간, 건강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또 유치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또 잘 또 관리하시고 교육시키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또 집에 귀가해서 건강을 지키고 또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 유치원 스태프야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빌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